자바스크립트는 웹페이지의 동적인 내용들을 그 웹페이지를 동적으로 변경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브라우저에서 크롬이나 인터넷 익스플로러 혹은 엣지와 같은 그런 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되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들을 변경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HTML 태그 안에 있는 어트리뷰트 속성들의 값을 변경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들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랭귀지이기 때문에 if else와 if else 또는 스위치와 같은 조건문을 만들어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조건문 만드는 문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for, while, do while과 같은 어떤 같은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하는 반복문 문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배열 만드는 방법도 말씀드렸었죠. 자바와 자바스크립트의 배열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선 배열을 만드는 방식부터가 좀 다릅니다. 변수 선언할 때 바라고 하시면 되고요. 변수 이름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배열 값들이 값들이 있는 배열들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자바에서는 중괄호를 사용했었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렇게 대괄호를 사용을 합니다. 기호가 그 자바와 자바스크립트가 다르다는 거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자바스크립트의 배열은 toString 메서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배열을 출력하겠다라고만 하시면 뭐 콘솔에 출력하든 혹은 뭐 아니면 웹페이지에 컨텐츠로 집어넣든 그 안쪽에 있는 배열의 원소들만 출력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포문을 이용해서 배열의 원소들을 뭐 인덱스를 사용해서 우리가 그 찾아낼 수가 있고요. 찾아낼 수가 있고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하는 forIn이라고 하는 구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근데 이 forIn 구문은 자바에 형상된 포문하고는 약간 동작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가 다르냐면 자바에서는 배열에 있는 원소를 꺼내서 하나씩 꺼내서 그 반복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었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의 forIn 구문은 배열에 있는 인덱스를 꺼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배열의 원소를 꺼내주는 게 아니라 배열의 인덱스가 하나씩 0에서부터 마지막 인덱스까지 반복이 되는 그런 형태다라고 하는 것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저도 어제 실수를 했었던 부분이죠. 이 부분. 그리고 어제 함수를 만드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를 선언하실 때는 펑션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함수의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펑션이라고 하는 키워드와 함수의 이름 사이에는요. 함수의 이름 사이에는 아무런 수식어 같은 게 없습니다. 자바에 비해서 훨씬 문법이 간단하죠. 자바는 뭐 public, 뭐 private, protected, static 등등등 여러 가지 수식어들과 그리고 return type이 함수의 이름 앞에 올 수가 있는데 자바스크립트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function이라고 하는 키워드 다음에 함수의 이름 바로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괄호. 괄호는 반드시 있어야 되죠. 괄호의 역할은 뭐냐면 그 안에 파라미터들을 선언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함수를 호출하는 곳에서는 괄호의 역할이 함수를 호출한다. 함수를 실행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의미가 되고요. 중괄호 시작하고 끝나는 그 사이에서 그 코드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함수가 어떤 값을 반환하실 때는 retur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함수가 return하는 값이 없다라고 하시면 return 생략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파라미터라고 하는 용어 설명을 드렸었고 함수를 선언하실 때 파라미터를 선언할 때는요. 다라고 하는 키워드조차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밑에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 거죠. 펑션, 키워드 써주시고 add, 함수 이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들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가 필요하면 전달받는 값이 하나다. 그러면 파라미터를 하나, 변수 하나를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전달받는 값이 두 개다. 그러면 변수를 두 개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받는 값, 아규먼트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그 아규먼트들을 각각 저장할 수 있도록, 순서대로 저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변수들을 선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바라고 하는 키워드는 사용하지 않는다. 지역 변수나 전역 변수를 선언할 때는 바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변수 이름을 만들어주는데 파라미터는 그렇지 않다. 요거 주의해 주시고요. 리턴 타입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이 함수를 보시면 우리가 더하기를 하고 있으니까 값 두 개를 전달을 받아서 두 개의 값에 더한 값을 리턴해주는 그런 함수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여기가 그 숫자일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보통. 근데 함수를 호출하는 곳을 보면은요, 뭐 당연히 이렇게 숫자 두 개를 전달했을 때, 첫 번째 값은요. 첫 번째 값은 당연히 x에 전달이 될 거고요. 순서대로. 두 번째 값은 변수 y에 전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리턴되는 거는 1 더하기 3이니까 여기서는 뭐가 리턴이 되냐면 4라고 하는 숫자가 리턴이 될 거예요. 4라고 하는 숫자가. 자, 그런데 아래쪽에 다른 코드가 있죠. 아래쪽에서는 어떻게 호출하고 있냐면 호출을 할 때 hello라고 하는 문자열을 전달하고 있어요. hello라고 하는 문자열이 x에 전달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문자열이 역시 전달되고 있죠. 이거는 y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역 변수 x와 y가 각각 문자열이 되고 그럼 여기에서 리턴해주는 값은 hello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하나로 합쳐져 있는 문자열이 리턴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즉 무슨 얘기냐면 함수가 실행되기 전까지는요. 이 함수가 실제로 호출이 돼서 실행되기 전까지는 이 리턴되는 값이 숫자가 될지 문자열이 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바랑 다른 점이죠. 자바는 함수를 만들 때부터 이 함수는 숫자를 리턴하는 함수다. 이 함수는 문자열을 리턴하는 함수다. 하고 선언하고 들어가야 되지만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함수를 호출해보고 리턴되는 값에 따라서 정수가 리턴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문자열이 리턴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함수를 선언할 때 리턴 타입을 명시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특징을 이런 그 스크립트 언어의 특징을 동적 타이핑, 다이나믹 타이핑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전까지는 변수의 타입, 리턴 타입이 결정되지 않고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에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에서야 동적으로 타입이 결정되는 그런 언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런 것들이 그 코드를 되게 간단하게 쉽게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고요. 또 단점은 디버깅을 어렵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에러가 났는지 찾기가 자바에 비해서 좀 어려운 면이 있기도 해요. 자바스크립트는. 네, 뭐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규먼트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네. 자바스크립트의 모든 함수는요. 아규먼트라고 하는 이름의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아규먼트라고 하는 것은 그 함수에 전달되는 모든 값들을
배열 형태로, 배열과 비슷한 형태로 저장하는 객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함수를 정의할 때 파라미터를 하나도 선언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함수를 다시 말씀드리고 죄송합니다. 함수를 선언할 때는 파라미터를 하나도 선언하지 않더라도요. 함수를 호출하는 곳에서 이렇게 그 여러 개의 값들을 전달할 수가 있고요. 이 전달된 값들은 함수 내부에서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냐면 arguments라고 하는 객체를 가지고서 반복문을 통해서 인덱스 0번부터 length보다 작을 때까지 하나씩 꺼내보면 전달된 값들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네. 뭐 이런 것들이 그 자바스크립트의 함수의 특징입니다. 자바랑 비슷한 면도 있고 좀 다른 면도 있고 뭐 그렇죠. 네. 혹시 여기까지 어제 한 내용들을 한번 복습 한번 해봤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이클립스 다들 켜져 있으시죠? 이클립스 실행되어 있으시면 서버 실행해 주세요. 서버 다들 실행해 주시고요. 네. 오늘은 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마무리를 짓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자바의 메서드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자바스크립트 함수만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의 객체, 그리고 이벤트 처리 방법들 등등등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클립스 실행되어 있으시면은요, 웹앱 밑에서 새로운 HTML 파일을 만들도록 할게요. HTML 파일 선택해 주시고요. 저희가 8번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9번이라고 하시고요. 여기도 파일 이름은 펑션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웹앱 폴더 밑에서 HTML 파일 9번 펑션이라고 할게요. 네, 타이틀 자바스크립트 펑션이라고 하고요. H1 자바스크립트의 특징들. 주로 자바와는 아주 다른 그런 특징들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출력을 넣을 수 있는 곳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id를 줄게요. id가 있으면 get element by id로 찾을 수가 있겠죠. 여기 output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작성하기 위해서 스크립트 태그를 넣어주시고요. 우선 이 div를 먼저 찾을게요. div 좀 변수 이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out이라고만 할게요. out이라고만 하고 document.get element by id 라고 하시면 되겠죠. id 이름은 output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는 다 되셨죠? 자, 간단한 함수 하나 만들어 볼게요. 간단한 함수를 선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선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함수 정의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를 만드실 때는 펑션이라고 하는 키워드, 그 다음에 함수 이름, 그 다음에 파라미터. 이렇게만 하면 함수 만드는 게 끝나는 거예요. 그죠? 네. 간단하게 펑션이라고만 하면 함수 선언이 되는 거고요. 함수를
나중에 호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함수 이름 만들어 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를 실행하는 곳에서 값을 몇 개를 넘겨줄 거냐? 그러면 그 전달해 주는 그 값을 저장할 수 있는 지역 변수를 선언해야 되겠죠. 그 지역 변수를 파라미터라고 부르죠. 네임이라고 하는 게 파라미터, 이름이에요. 그죠? 간단하게 어떻게 할 거냐면 이 함수는 여기 output이라고 하는 div에 그 문자열 전달받은 이름을 출력한다 라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ut.inner html 여기다가 플러스는로 할까요? 플러스는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는 기존에 있는 거 지우지 말고 거기에다가 밑에 덧붙여서 계속해서 더 덧붙여라 이런 얘기죠. 네, 기존에 있는 거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다가 더 스트링 문자열을 더 붙여서 넣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백tit 사용할게요. 백tit 사용하면 여기 있는 변수를 이용할 수가 있죠. 변수를 달러 중괄호를 이용해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죠? hello라고 하고요. 강조를 한번 해볼까요? strong. 그러면 태그 strong 있어야 되겠죠. HTML 태그를 넣어본 거예요. inner HTML이니까 문자란에 HTML 태그들 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strong 태그 안에 전달받은 이름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떻게 넣을 거냐면 달러 중괄호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는 함수를 만들기만 한 겁니다. 그죠? 함수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실행되는 건 아니죠. 웹페이지를 브라우저에서 열어보세요. 웹페이지를 브라우저에서 열어보시면은요. 네, 분명히 스크립트 부분에서는 변수 바 선언되어 있고 function say hello 선언되어 있고요. 근데 div에 써져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함수가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함수를 호출을 해야 돼요. 함수를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함수를 호출을 해야죠. invoke를 하셔야 됩니다. 호출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함수 이름을 주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변수가 하나가 있으니까 전달하는 값도 하나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함수의 선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함수의 이름을 가지고서 불러주는 것을 실행시키는 것을 함수 호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새로 고치면 한번 해볼까요? 뭐가 달라질까요? 요게 들어가는 거죠. hello, awesom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strong 태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strong 태그.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뭐 요 정도 간단한 함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함수 호출하고 이런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죠? 네, 여기까지는 뭐 자바와 그렇게 다른 점은 없어요. 비슷하죠. 뭐 문법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뭐 리턴 타입이 있느냐 없느냐 뭐라든가 그 다음에 변수를 선언할 때 타입을 써주느냐 안 써주느냐 뭐 이런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뭐 함수를 만들어주고 함수를 호출한다 이런 것까지는 똑같단 말이에요. 이런 대체적인 그런 내용은 똑같죠. 자, 지금부터는 자바랑은 전혀 다른 특징들입니다. 자바 스크립트의 변수의 함수는 객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바스크립트의 그 함수가 자바랑 다른 모든 특징들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자바스크립트의 함수는 객체다라고 하는 것에서 나와요. 객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객체. 우리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자바에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하면서 객체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객체. 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 다루게 될 데이터와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 타입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대상, 소프트웨어에서, 프로그램에서,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들고자 하는 대상들, 그런 것들을 객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적 처리 프로그램 같으면 성적이라고 하는 객체, 그 다음에 그 성적을 뭐 평균을 계산하는 객체,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뭐 성적들을 저장하는 객체, 뭐 이런 여러 가지 객체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그 애플리케이션이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 대상들, 그런 것을 객체라고 부릅니다. 근데 함수는 자바스크립트의 메서드는 객체에 포함된 녀석이었지 메서드 자체가 객체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클래스가 있었고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해서 객체를 생성해야지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었던 거죠. 메서드를 사용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함수 자체가 객체인 거예요. 함수 자체가.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바 잠깐만 생각을 해볼게요. 자바에서 이거는 자바 코드입니다. 여기서 사용할 수 없는 코드예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자바에서는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스트링, 문자열 객체죠. 그죠? 문자열 객체니까 이런 식으로 문자열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문자열 객체란 말이에요. 문자열 객체는 변수에 저장할 수 있어요. 그렇죠? hello라고 하는 문자열 객체는 변수를 선언해서 그 변수에다가 저장할 수 있어요. 이런 특징이 있었죠. 그 다음에 문자열 객체는요.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문자열 객체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메서드를 호출할 때 객체를 아규먼트로 전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객체는 변수에 저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거에서 나온 거죠. 메서드가 정의가 되어 있을 때 지역 변수 파라미터가 선언되어 있을 거고 메서드를 호출할 때 아규먼트를 전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값을 파라미터에다가 저장해준다. 파라미터에 할당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그 객체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는 그 객체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변수를 마련하고 변수에다 객체를 저장하고 메서드를 호출할 때 전달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게 자바에서의 객체예요. 자바에서의 객체예요. 그죠? 그리고 함수를 정의하는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뭐 public, void, test 뭐 이런 함수를 만든다고 치면 이런 만드는 함수 메서드 내부에서 뭐 또 다른 변수 하나를 선언해서 여기다가 또 저장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새로운 객체를 여기서 만들고 새로운 객체를 지역 변수에다 저장하고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멤버 변수에다가 객체를 저장하는 것도 가능하고 어떤 메서드를 만들 때 지역 변수의 객체를 저장하는 것도 가능하고 다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할 때 객체를 아규먼트로 전달하는 것도 가능해요. 자, 이런 특징들이 객체가 갖는 특징이에요. 오브젝트가 갖는 특징들이에요.
자바스크립트의 함수는 이런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자바스크립트의 함수는 변수에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함수 객체를 변수에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쓸까요? 자바스크립트는 함수 객체를 변수에 저장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라고 할게요. my function, 내 함수라고 만들게요. say hello 라고 할게요. 자, 이게 함수 객체를 변수에 저장한다는 얘기예요. say hello는 자, 이거는 구별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예요? 함수의 이름 옆에 괄호를 쓰는 순간 이거는 뭐가 되죠? 이거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그 함수의 코드가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코드가 실행이 된 다음에는 여기로 되돌아오겠죠. 값이 되돌아올 수도 있고 값 없이 되돌아올 수도 있고. 이건 함수 호출이에요. 그죠? 이건 함수 호출이고 괄호가 없는 거. 오로지 함수의 이름만 주는 거. 함수의 이름만 주는 거. 이게 함수 객체인 거예요. 함수 객체를 변수 my function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합니다. 그럼 my function이 뭔지 출력해 볼까요? out.inner html 하고서요. 플러스는 이라고 할게요. 여기다가 죄송합니다. 여기 위쪽에다가 여기다 br을 하나 넣을게요. br 하나 넣고요. 줄바꿈 넣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도 그렇게 할게요. my function이 뭔지 출력을 해볼까요? my function이 뭔지 my function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옆에다가 my function 이렇게 할까요? br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 고침. my function이라는 게 뭐냐면 function, say hello, name, out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어떻게 됐어요? function이라고 하는 코드 자체가 그대로 뭐에 저장이 된 거예요? my function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어렵지 않아요. 함수 객체가 변수에 저장이 된다. 말은 되게 어렵지만 결국은 뭐냐면 함수의 그 코드 자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코드 자체가 어디에 저장이 된다? 변수에 저장이 된다. 그럼 이거는 이거는 함수 호출이 되는 게 아니죠. 함수의 toString이 되는 거예요. 함수의 toString. 그러면 my function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돼요? 함수가 되니까 호출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변수 my function은 함수 객체이기 때문에 뭐가 가능할까요? 호출이 가능해요. 무슨 얘기냐? my function 그리고 여기다가 문자열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홍길동 이렇게 해볼까요? 마치 say hello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수를 호출하듯이 my function이라고 하는 것도 함수 객체가 되기 때문에 함수 호출이 가능한 거예요. 새로 고침해 볼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자바스크립트의 함수는 객체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객체는 변수에 저장할 수 있다. 예.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죠? 네. 자, 위쪽에 있는 코드와 이거는 구별을 하셔야 돼요. 바, result라고 할게요. say hello 가로.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객체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say hello 함수 say hello의 호출 결과. 다시 얘기하면 리턴 값을 어디에? 변수 result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죠? 30번째 라인하고 24번째 라인은 구별하셔야 돼요. 얘는 함수라고 하는 코드 자체를 변수에다 저장을 하는 것이고 얘는 함수를 호출하고 나서 함수가 되돌려주는 그 값을 변수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say hello가 리턴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say hello가 리턴하는 값은 없죠. 없죠. 리턴 없잖아요. 그죠? 네, 리턴 없어요. 그러면 여기 뭐라고 출력할까요? 해보면 되죠. 자바에서는 에러가 날 수 있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은 자바에서는 에러가 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는 함수의 리턴 값을 변수에다 저장하겠다. 변수를 선언조차 못해요. void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은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자 여기서는 result는 하고서 result를 넣어볼까요? 뭐라고 보일까요? undefined 이렇게 나옵니다. undefined. 여기 일단 하나 넣을까요? 여기가 undefined. 여기 undefined가 떴었던 이유는 뭐예요? 여기 undefined가 떴던 이유는 아까 함수를 호출할 때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았죠.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았으면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 전달된 값이 없으니까 name이 뭐가 돼요? undefined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값이 정의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의 키워드예요. 값이 정의가 되지 않았다. 다른 말로 값을 전달하지 않았다. 변수의 값을 저장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undefined예요. undefined. 지금 이게 undefined를 유발을 하죠. name이라고 하는 변수가 undefined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싫으면 여기다가 값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it will 이렇게 해볼까요? 이 경우에는 여기에서 함수에서 hello it will 하고 출력을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result는 여기서 리턴해주는 값이 없으니까 이거는 함수 호출이 되는 거고요. it will이라고 하는 아규먼트는 name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저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name이라고 하는 변수의 값이 div에 출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리턴되는 값은 없죠. 하지만 여기로 되돌아와요. 값은 없지만 되돌아와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result에 저장되는 값이 없죠. 리턴된 값이 없으니까.
리턴된 값이 없으니까 저장되는 값이 없고요.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undefined. 저장된 값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undefined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고치면 해보죠. undefined. 리턴값.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함수의 이름 넣는 거하고요. 함수의 이름을 변수에 저장하는 거하고 함수의 호출 결과를 변수에 저장하는 거는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구별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자, 그러면 위쪽이랑 구별하기 위해서 inner HTML 하고서 줄바꿈 하나만 더 넣을게요. br 이렇게. 여기 왜 계속 플러스를 붙이느냐? 네. 자, 볼게요. 제일 마지막에 일단 얘를 지우고요. 요게 제일 마지막 출력 결과였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hello, my function, 뭐 홍길동 어쩌고 저쩌고 쭉 이렇게 나오고 있었죠. 그죠? 근데 제가 다른 거는 다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이렇게 하는데 여기만 이렇게 할게요. 여기만 이렇게. 자, 새로 고치면 해볼까요? 이거 한 줄밖에 안 나와요. 여기를 바꿔버리니까. 그럼 여기를 이렇게 하면요. 그동안에 출력된 게 남아있고 새로운 게 그 밑에 붙죠. 네.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바에서 이런 거 했었잖아요. x 뭐 예를 들어서 int 변수 x에 2를 저장을 했어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x에다가 x 더하기 1 이렇게 할 수 있죠. 요거 조금 간단하게 쓴 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문자열도 똑같은 코드가 가능하죠. 스트링 s는 뭐 hello 이렇게 해놓고 s에다가 만약에 뭐 자바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거는 hello라고 하는 문자열이 자바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s는 s 더하기 자바 이렇게 하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hello 자바가 되는 거죠. 요거를 간단하게 쓴 게 이거죠. 여기 있는 문장을 간단하게 쓴 게 이거죠.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out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div를 얘기하는 거예요. div를 얘기하는 거고요. get element by id니까. 그 다음에 out에서 inner html이라고 하는 부분은 시작 태그와 엔드 태그 사이에 있는 모든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작 태그와 엔드 태그 사이에 있는 모든 내용들. 뭐 예를 들면 뭐 hello 누구누구라거나 뭐 br이라거나 그다음에 뭐 또 뭐 result는 이라거나 my function은 이라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는 스타트 태그와 엔드 태그 사이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inner html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해버리면 기존의 inner html은 싸그리 무시하고 요걸로 대체해버려라 라는 뜻이 되는 거고 여기 이렇게 써주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요거를 간단하게 쓴 거죠. out.inner html 더하기 요렇게 이거를 간단하게 쓴 거예요. 기존의
스타트 태그와 엔드 태그 사이에 있는 녀석에다가 이렇게 문자를 붙여서 그거를 다시 inner HTML에다 저장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코드를 간단하게 쓴 게 이거죠. 변수가 같으니까. 복합할당 연산자입니다. 자바에서 사용했었던 그 복합할당 연산자. 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익명함수라고 하는 거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쉬는 시간이 거의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름이 없는 함수, 익명함수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